첫째 장, 이상한 전쟁의 서막, 에뮤 전쟁이란 무엇인가? 32년 호주에서 벌어진 에뮤 전쟁은 역사 속에서도 독특하고 기이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전쟁이라 하면 국가 간의 충돌, 군사작전, 병력의 동원이 떠오르지만 이 전쟁의 상대는 다름 아닌 에뮤, 즉 호주 원산의 대형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호주는 패배했습니다. 에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러니와 비극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뮤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은 대공황과 호주 농민들의 생존 투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대공황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호주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농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호주의 농민들은 힘겨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에뮤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에뮤들이 서부 호주의 농장지대를 습격해 밀밭을 파괴하고 물을 찾아다니며 농작물을 쓸어버렸습니다. 호주 농민들에게 이 거대한 새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침략자처럼 보였습니다. 에뮤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들은 키가 약 1.52m에 달하며 무게도 45kg에 이르는 거대한 조류입니다. 뛰어난 속도와 튼튼한 체력을 자랑하는 이 새들은 쉽게 붙잡히지 않았고 군인들이 동원된 이후에도 에뮤는 그야말로 전장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에뮤들은 조직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듯 소규모로 흩어져 다니며 군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이 새들은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한 마리씩 소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호주 정부는 처음에 군인들의 포획 작전으로 에뮤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당시 메레디스 소령이 이끄는 부대는 2대의 기관총과 약 10,000발의 탄환을 준비하고 에뮤 무리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뮤들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넓은 평원을 재빠르게 뛰어다니며 총알을 피하는 에뮤들은 마치 적의 공격을 능숙하게 회피하는 군사전술을 구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수천 발의 총알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뮤들의 대부분은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흥미로운 점은 에뮤들의 행동이 단순히 본능적인 생존 행동을 넘어서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메레디스 소령은 이 전투 후에 에뮤는 총알에 면역이 있는 듯 보인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군사작전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고 에뮤들은 점점 더 강력한 상대가 되어갔다는 점입니다. 에뮤 전쟁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상징적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결국 에뮤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뮤들은 마치 자연의 복수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인간의 무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힘겨루기에서 인간이 패배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에뮤 전쟁의 배경과 이 기이한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호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장, 기관총 대 에뮤, 인간과 자연의 전투, 에뮤 전쟁이 시작된 후 메레디스 소령과 그의 부대는 서부 호주의 광활한 평야에서 거대한 새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대적 무기와 자연적 생명체의 충돌이라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장에서 사용되는 기관총을 들고 에뮤 무리를 소탕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레디스 소령이 이끄는 군대는 2대의 루이스 기관총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관총은 원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무기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습니다. 초기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에뮤 무리가 한 곳에 모이면 그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여 빠르게 무리를 해체하고 호주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뮤의 속도와 기동성은 예상 이상으로 뛰어났고 그들이 공격을 피하는 방식은 마치 훈련된 군사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기관총을 발사할 때 에뮤 무리들은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했으며 호주의 거친 지형 속에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이 새들은 덩치가 커서 쉽게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군인들의 조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에뮤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했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분산되었고 작은 무리로 나뉘어 사방으로 흩어져 움직였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그들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수천 발의 탄환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 사건은 이 전투의 어처구니 없는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메레디스 소령과 그의 부대는 한 무리의 에뮤들을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을 것 같았죠. 군인들은 기관총을 준비하고 대량으로 에뮤를 제거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총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너무 빠르게 과열되었고 탄약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에뮤들은 그들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도망쳤고 군인들은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투의 반복은 기술과 자연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현대적 무기가 자연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기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뮤들은 자연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인간의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전투에서 메레디스 소령의 부대는 에뮤 수천 마리와의 교전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마리의 에뮤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으나 대다수의 에뮤들은 계속해서 농장을 습격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호주 정부는 곧 이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뮤 전쟁은 자연의 승리 그리고 인간의 실패로 기록되었고 호주 정부는 농민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에뮤 전쟁의 전개와 그 어처구니 없는 실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관총과 같은 현대적 무기가 어떻게 자연의 생명체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에뮤들이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자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뮤 전쟁 이후 호주 정부와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호주 사회에 남긴 흔적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장, 에뮤 전쟁의 여파, 호주 사회에 남긴 교훈. 에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이 어이없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호주의 농민들과 정부에게는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뮤 전쟁은 자연과 인간의 충돌이 빚어낸 극단적인 사례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는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쟁 이후 호주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농민들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에뮤 전쟁이 남긴 긴 여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뮤 전쟁이 끝난 후 호주 정부는 군사적 해결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단순한 무력이나 기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여전히 에뮤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었고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뮤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더 이상 군인들을 투입하지 않고 대신 농작물 보호를 위한 경제적 보조금을 제공하고 에뮤에 대한 사냥 면허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뮤의 생태적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뮤는 단순히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호주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뮤는 자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종자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들의 소화 과정에서 다양한 식물의 씨앗이 멀리 퍼지고 이는 호주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록 농민들에게는 위협적 존재였지만 에뮤는 호주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체였습니다. 이는 생태계와 인간 활동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뮤 전쟁은 이후 호주 국민들에게 하나의 아이러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에뮤 전쟁은 호주 역사에서 흔히 농담의 소재로 사용되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호주가 동물 보호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뮤 전쟁 이후 호주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에뮤 역시 보호받는 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호주가 단순히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뮤 전쟁 이후에도 호주의 농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호주 국민에게 자연과의 대립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에뮤는 여전히 호주의 상징적인 새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은 호주 역사 속에서 매우 특이한 에피소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에뮤 전쟁이 끝난 후 호주 사회가 얻은 교훈과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뮤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